예, 반갑습니다. 1분 2초가 좀 아깝네요. 분위기 너무 좋은데 마지막 제가 좀 다운시킬 것 같아서 좀, 예, 죄송합니다. PPT가 이를 준비하고 있고요. 다들 멀리서 오셨는데 김천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남는 시간에 구글에 제 이름 좀 쳐주시겠습니까? 제가 제 소개할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구글에다가 이성남 장학사나 이성남 회장이나 이성남 교사 이성남을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검색 안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죠? 예, 예. 네,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제가 오늘부터 좀 촬영을 하려고 명함까지 가져왔거든요. 여기 청년들 4개씩 드리면 될 것 같고요. 4개. 사실 명함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필요 없어요. 예. 근데 명함은 이제 예의상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가거나 하면 명함 받으면 보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하고 이게 주머니 뒤쪽에 넣지 마시고 핸드폰 뒤쪽에 넣어주시고요. 집에 가셔서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한번 나행과라고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유튜브에 지금 안 찾으신 분들 다 구독하신 거죠? 네. 한번 누를 때 아마 여러분의 자리 중착감이 더 늘어날 줄 믿습니다. 웃는 분들 나행고 TV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아마 여러분의 자리 중착감이 아마 결혼하기 전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짓말일 것 같죠? 예. 네, 뭐 현실이 지금 생각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예, 많이 지금 너무나 폭발적인 지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구독 다 하셨죠? 예, 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1090명밖에 안 되는데 아마 오늘 집에 가면 1100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주로 딴 데 가면 잘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데 우리끼리니까 제가 구독하라고 강제로 한 거고요. 예, 한번 일단 제목은 좀 넘어가 주십시오. 지금 제목이 제가 너무 종교적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 강사 소개 이제 구글 다 찾아보셨죠, 구글에? 예,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예, 아니, 멋있는 정도가 아닌 것 같고, 아직 검색에 다 하시려면 2박 3일 걸릴 것 같은데, 다 하셨다니까 의심스럽습니다. 예, 너무 의심스러워요. 예. 죄송하지만, 제가 좀 해볼게요. 저처럼 되세요라는 말씀은 제가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아까 앞서 전사님께서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다들 자기만의 어떤 사연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아직 엄마를 찾지 못하고, 유일한 동생이 있었는데, 저는 5살에 보육원에 들어갔는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예, 없고, 동생은 2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유일하게 제가 혼자 있고요. 이제 제 사명이라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제 하는 일을 하면서, 또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좀 화도 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생각하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제 소개가 이렇습니다. 앞쪽에 보시다시피 나름 그냥 부실장도 하고 실장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학교 체육 대상을 2017년에 좀 받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체육 교사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이 주는 상이고요. 옥조 건정 훈장은 가문의 영광이라는 훈장 선생님들 거의 못 받습니다. 퇴직할 때 받는 건데 대한민국 서성상에 뽑혀가지고 사실 우리끼리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개뿔물 잘난 것도 없고 부모도 없는데 이런 상을 받아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데 이런 분들 받으면 이렇게 창문에 걸어놓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처박혀 있습니다. 크게 아마 페이스북에는 올려놓았지만. 그리고 아까 작가님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나는 행복한 고아입니다. 라는 책하고 행복한 고아에 끝나지 않은 이야기인데 코로나 때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썼습니다. 예. 그러면 저 사람 글 되게 잘 쓰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제가 사실은 국어를 좀 약한 편인데 써다 보니까 쓰게 됐고요. 아이러니하게 어디 좀 큰 자리 대한적집자사에서 이런 말씀이 좀 그런데 제일 우리나라 정말 좋은 호텔에서 대한적집자사에서 1억 후원금을 내신 분들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특별히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빨간 무대에 사회자는 주영훈 님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 오셔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멋진 그냥 이런 복장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호텔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 앞에서 말할 때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고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한 번 부르고 그 다음부터 안 부르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자리에 안 가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근데 저에게 뭐 강사비는 조금 줬지만 그 중요한 건 그분들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간다고 하니까 그 가서 이렇게 뭐 그냥 뭐 특강 잠깐 한 거죠. 이렇게 잠깐. 그래서 저를 좀 찾는 사람들은 있는데 사실 뭐 계속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좀 다운된 것 같은데 오늘 그냥 원래 이런 사람 아닙니다. 저 이런 사람 아니에요. 예, 재밌는 사람인데 예. 책은 이런 목적으로 좀 썼고요. 뭐 좀 예, 두 번째 책도 이런 것들로 썼습니다. 뭐 그냥 막연히 누군가를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막연히 아이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그냥 정말 진실되게 좀 더 이제 본질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적었고 또 지금도 조금씩 좀 접근해 있습니다. 그래 우리를 좀 알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되게 성격 되게 안 좋아 보이고 그죠?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이때는 중2 때인데 거의 싸움 거의 뭐 김천짱이었어요. 김천짱. 예.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제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짱하고만 싸웠어요. 짱하고 한번 싸웠는데 울지는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부터 김천짱 소리를 들으면 2등, 김천에서 2등. 이때 그냥 보여드리는 건 이제 지금 많이 변했다 그런 얘기고요. 예. 결혼하고도 많이 변했고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남성들 뭐 이렇게 축구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되게 어제 이틀 전에 어떤 박사님께서 저를 신청 그러니까 상담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신청적으로 이제 논문 쓰기 위해서 2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면서 드디어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제가 드디어 정답을 좀 찾았습니다.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냥 초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너무 합리화를 잘 시킨다. 합리화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그래서 정말 나쁜 일들이 있으면 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그런 긍정적인 거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제 마음을 안 드러내는 것, 감정적인 것. 그래서 뭐 동생이 뭐 하늘나라를 갔을 때나 그 다음에 어떠한 정말 어려운 위기에 있었어도 감정을 웬만하면 드러내지 않는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건가를 물어보니까 뭐 초긍정적이며 합리화를 잘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도 축구가 재미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지붕을 할 수 없죠. 이 중에 하나가 제가 골키퍼를 시켰는데 무조건 이제 전 여기 있고요. 달려와서 공을 차면 정말 축구가 하기 싫었습니다. 하기 싫고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26세 체육교사가 돼가지고 운동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이고요. 생각 한번 열기인데 우리는 이렇게 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인가? 이쪽이죠. 정말 몇 살 때까지도 부모의 관심을 아직 못 벗어난 분들이 계시고 또 본인들은 관심을 벗어났지만 그럼에도 부모들이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요. 정말 수많은 프로그램, 예능 프로도 그렇고 우리 대화에 주제보면 가족을 떼고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정말 현실이 너무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고 아니 그냥 살아가니까 살아가지만 사회에 나오면 가족이 없다 이거 하나로 그냥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수없이 많습니다. 가족, 동생, 위에, 아래 이런 것들 예능 프로 보면서도 저도 재미있게는 봤지만 이런 것들 있죠. DNA 싱어 이런 보시면 사촌 동생이 나와서 노래 부른다든지 그러면 역시 그 가족은 가족은 그렇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냥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 얘기를 한번 해본 거고요. 사실 저희 협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건 인식 개선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부활하는 사람들이 발견되었느냐 맡겨졌느냐 축복받은 사람이냐 사랑받은 사람이냐 지켜진 사람이냐 절대로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인식 개선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또 스스로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이제 특강을 맡았으니 한번 제 책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넋두리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외로움을 자립 준비 청년들이 제일 많이 탄다. 내가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학자들이 얘기하고 제3자가 얘기하는 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그 사람 나한테 만나면 내가 좀 잔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로움을 겪는 건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학자들이 우리들을 보고 외로움을 많이 겪는다. 그래서 자살을 한다. 기분 나빠 죽겠어요. 내가 얘기하는 건 괜찮다. 내가 얘기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학자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자기의 그냥 외로움
뭐 외로움이라고 얘기 안 하겠다. 넋두리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뭐 공부가 잘 안 된다. 아니면 남자친구가 뭐 잘 안 해준다. 알바를 하는데 저 사장님이 괴롭힌다. 뭐 그 넋두리를 누군가에게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뭐 남자친구 될 수도 있고 주변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저는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을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그래 어릴 때부터 당당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원래 잘했겠지. 뭐 아니면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똑같은 밥을 먹고 뭐 똑같이 자고 뭐 일어나고 했는데 열심히는 좀 했는 것 같아요. 이게 앞쪽에 보였었나가 훈전장입니다.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의지하는 삶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자존감을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가정이 없는 사람들도 다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삽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부모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더 의지해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의지를 해야 되고 그 두 번째는 조금 주위를 둘러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은 뭐냐면 한국고아사랑협회의 일입니다. 어제는 어디 갔었냐면 이제 국민일보와 삼성과 함께 멘토링, 희망 디딤돌 센터에 있는 친구들 60명 멘토를 해주는 그 자료를 개발하고 그 국민일보에 발대식을 했는데 정치인도 오고 뭐 많이 왔습니다. 삼성 부사장님도 오시고 뭐 많이 왔어요. 그런 일들 하면서 보면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 잘 컸네 라고 얘기하고 뭐 저를 어깨 두드려 주시는 분들 계신데 상당히 기분 나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위로해준다 생각하는데 뭐 같은 사람들 사람으로 대해야 되죠. 그렇죠. 정치인이 와도 저는 뭐 그냥 뭐 두 손으로 굽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같이 인사하기도 하고 그런 왜냐하면 조금 더 우리가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한 얘기들을 보면은 본인도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해요. 정말 많이. 뭐 그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 있는 뭐 교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모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더 당당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움을 받는 데 있어서 기술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16명의 주일학교 애들이 와서 20년 만에 지난주에 멘토링을 했습니다. 멘토링 협약식을 했는데 한 아이에게 가정의 엄마 아빠를 해서 멘토링을 해서 해주는 것을 전국 최초,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좀 이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20년 만에 하게 되니까 저는 그 교회에 은혜드림교회 20년 다니고 있고요. 퇴소하자마자 바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 전날 토요일에 가서 아이들 16명 그 3학년부터 앉혀가지고 제가 열심히 30분 동안 떠들었어요. 그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만은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결론은 뭐냐? 도움받는 기술이 필요하다. 너희들 그분들이 해주면 정말 바른 말 해야 돼. 예쁜 반응을 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인정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아무리 너희들이 잘해줘도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해 주지 않는다. 그 차이를 인정해라. 절대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애들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멘토로 통해서 대학생인데 입양은 아니지만 이렇게 입양처럼 거의 들어갔는데 그 집에 친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을 죽이고 싶다. 그런 마음을 들은 그런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그런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그러니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받지 마라.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멘토들이 절대 차별하면 안 된다. 정말 그 교회에서만 이 아이들을 품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차별하지 마라. 차이는 인정해라.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절망할 필요는 없다. 내 아이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1차로 아이가 우선 그 다음에 멘토하는 아이들이 차순위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저를 돌봐주는 멘토분이 두 분 계세요. 멘토라기보다는 저희 엄마죠. 지금 엄마인데 그분의 딸, 아들. 제가 어머니라 부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아들인데 딸이 이제 오빠라 부르고 마지막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같이 신부수 대기석에서 그 사진을 찍는데 저를 부르지 않더라고요. 저는 뭐 마당새처럼 이렇게 식근 안아주고 온 사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신랑 이제 가는 쪽 신랑 여기 장갑 챙겨주고 저는 이제 결혼하고 제가 다 잘하니까 그런 것들 챙겼는데 보이지 않는 선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나쁜 뜻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현명해지고 좀 더 반응하는 데 있어서 받기만을 원하면 절대 받을 그 관계는 끊어진다라고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경험에서 나오고 제가 결론을 짓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말이 좀 빠르죠. 제일 다운된 사람 아니에요. 원래 아주 그런데 지금 좀 전적인가 봅니다. 그리고 결핍은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우리 팀장님께서 책을 잘 이렇게 전시해 주셔서요.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결핍을 에너지로 한번 성화시켜 보자.
그래, 서러워하지 말고 원동력으로 삼고 그걸 무기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겪은 경험은 누구나 쉽게 겪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 결핍을 통해서 배움을 실현해야 된다. 이 얘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제가 덧붙여 설명할 수 있겠지만 내가 보육원 출신이다. 이것을 통해서 누가 도움을 받는데 누가 나를 계속 위로해 주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픈 마음을 잘 돌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픈 마음이 부끄러운 건 아니니까 부모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 어리석은 마음이 있으면 빨리 이제 떨쳐버려야 되겠다. 그 상처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예. 사실 여러분이 힘들었을까요? 나 때 내가 힘들었을까요? 대답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까 맞았다고 얘기했는데 예. 그건 비교할 수가 없겠습니다. 나 때 비교할 수 없겠지만 예. 누구나 다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외면하지 말고 한번 부딪혀보자 라는 생각도 한번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또 이제 체육교사 출신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근육을 키워야 된다. 마음 근육을 키워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제 얘기는 아니고 제가 책이 쓰기 위해서 20-30권 정도만 책을 좀 읽어서 그 중에 제가 도움되는 것들을 좀 이제 저의 생각으로만 이제 적은 내용들이고요. 남들과 다르게 살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거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믿고 스스로를 사랑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수많은 강의 들으셨으니까 그 중에 중복되는 내용들이 사실 많죠. 예. 그리고 이제 악바리 정신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좀 악바리인 것 같아요. 예. 아까 앞서 제 소개 많이 들었겠지만은 악으로 깡으로. 예. 그리고 어디 가서 제가 인터뷰할 때는 안 죽으려고, 안 죽을 만큼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 아마 동일한 부분도 많을 겁니다. 아마 대학생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대학생 정도 되면 그 정도 악바리 정신이 있을 것 같고요. 저 역시 대학 갔는데, 그때는 용돈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없었고. 그래서, 어쨌든 제일 체감 가는 건 어려운 걸 얘기를 하면, 이제 60만 원으로, 거의 3평도 안 되는 데서 2명이서 살았으니까, 1년에 30만 원으로 주거비를 해결한 거니까. 예. 그러면서 임용고시 바로 합격했으니까요. 25살에. 얼마나 어렵게 살았을까. 야식은 꿈도 꿀 수 없었고, 학교 급식만 먹었습니다. 그 학교 뭐죠? 급식을 뭐라 하죠? 줄여서. 학교 급식? 아니죠. 학식. 우리 1,100원인가 1,200원인가 그랬어요. 예. 그 돈만. 1,300원? 4,300원? 예. 시대가 많이 지났죠? 그리고 용돈도 안 줬어요. 용돈도 안 줘가지고, 예, 용돈도 안 줘서 아르바이트는 조금 하기도 하고요. 또 체육과에서 돈을 많이 써요. 예, 저는 술을 안 먹지만 술자리도 많이 가야 되고, 또 체육복도 사야 되고, 그러니, 예. 그런데 이제 악바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 좀 제가 보기에 좀 순진해 보이죠? 제 순진한 부분이 좀 있어요. 순진하다는 건 뭐냐면, 그냥 남욕 잘 안 하고, 남욕 잘 안 하는 거, 이 정도? 그랬더니 이제 임용고시를 하려면 이제 학원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서울 가서 학원 다니고, 이쪽에 대구 가서 학원 다니고 하면 이쪽에 서울에 간 형이 잘해주고, 또 대구에 간 형이 잘해주고, 이렇게 해서 학원 안 다녔지만 그렇게 아름아름 이제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게 임용에 합격했던 형이 계신데 그분이 탔던 자전거. 우리는 전설이 있습니다. 임용 합격자에 어떤 거라도 물려받으면 합격한다 라는 그런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탔던 자전거를 제가 받아서 합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악바리 정신으로 그냥 주도적인 제 인생을 살고, 웬만하면 남과 비교 안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견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처럼 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이 중에 저처럼 되면 좋겠지만 되게 힘들 거예요. 아까 명함 받으셨죠? 명함 드린 이유는 제가 장학사입니다. 장학사는 5년 하면 교감이 되고, 교감이 되면 이제 교장이 되는 거예요. 학교 별로 돌아가기 싫죠? 장학사 별로 안 좋아하죠? 어떻게 보면 교육자님의 그냥 수행비서입니다. 수행비서. 교육자님. 그래야 잘 모시면 언젠가는 저도 교육장이 되겠죠?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중에 혹시 또 보육원 출신 교육장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교장 선생님인데 보육원 출신이더라. 이렇게 좀 말을 좀 바꿔주세요. 저도 이제부터 그렇게 얘기하려고요. 자꾸 보육원 출신이라고 얘기하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러분 꼭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여러분만의 멘토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닮아가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이건 저의 좌우명이기도 한데 동생들의 훌륭한 형이 되자, 그런 내용들이고요. 마지막 물음표는 이제 여러분의 멘토가 누구냐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좀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조금
오늘 종교적인 색깔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적어봤습니다. 예. 신앙적인 거. 사실 그 아까 박사님 논문 제가 인터뷰했다 했잖아요. 그분이 묻더라고요. 마지막에 종교가 얼마나 그 어떤 영향을 끼쳤냐. 그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 안 된다, 안 됐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일단은 아까 멘토 얘기가 나오는데 저의 멘토는 사실 제일 처음 저의 그 보육원 원장님입니다. 일대 목사님. 목사님께서 사회사업가이자 우리 어떤 그 교육재단의 이사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또 보육원 원장님이시고 목사님이셔서 저도 뭐 목사를 되기 위해서 신학대 갔다가 전도사 생활 6개월 하다가 도저히 나 같은 사람은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전향해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교회 열심히 다녀요. 예. 예. 두 가지인데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요. 뭐 제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기도하는 분위기 되면 나중에 예. 한 번 더 모셔주세요. 예. 이제 현재 생활이고 예. 멋지지 않습니까? 나만 멋지구나. 나만 멋지구나. 예. 이게 임명장이고요. 이제 장학사되고 임명장이고, 그 다음에 사실 저는 항상 감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상을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제가 상 주는 사람입니다. 교육청에서 토상, 장학금 제가 다 관리해요. 선정위원회 겸 제 권한이 막강합니다. 상 주는 사람이 됐던 거죠. 상당히 저는 놀랍고 상당히 그냥 예, 지금도 놀랍고 그래요. 이건 저입니다. 저. 이거 다른 건 볼 필요 없고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94년도 연합수련회 보육원생 다 모여 했는데 보육원생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같이 쓰는데 상당히 예쁜 애들이 많아가지고 해. 문경 어딘데 어디 문경 보육원 애들도 오고 이렇게 해서 그 앞에서 발표했다는 거 94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어, 그렇죠? 무엇은 다 발표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무슨 기도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게 있어고요. 아무튼 되게 멋지게 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이때부터 리더적인 기질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지금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예쁜 애가 있었다. 문경에 보육원에 예쁜 애가 있었다. 근데 대학을 갔는데 사회복지과에 그 학생의 아는 언니가 왔더라. 그렇습니다. 눈빛이 초롱초롱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만의 보육원생 우리들만의 수련회.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예. 그리고 얘가 난데요. 이거는 가식적인 기도하는 모습 있는데 이건 고1, 2, 3학년 때 제가 2, 3학년 때 실장을 했는데 학교에 야자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 김천에 정말 유명한 리틀 골러리라는 찬양단 리드를 2, 3학년 때 계속 해가지고요. 아무튼 그런데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학대 가게 돼가지고 그 담임선생님께서 신학대 간다고 그냥 내팽개 쳐버려가지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끼리니까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 거룩한 초소에게 하나님은 보아의 아버지시며 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니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고아를 보호하신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말씀을 뺀 게 있습니다. 뺀 게 뭐냐 하면 고아를 무시하면은 저주를 받고 고아를 무시하면은 그 자손도 고아가 된다.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 내용 말씀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어른들한테 제가 강하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교회에 기타하고 피아노하고 다 치는데 지금 봉사하는 사역들입니다. 예. 몇 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주 다운되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예, 아니고 그냥 분위기가 좀 엄숙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다운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